네, 안녕하세요. 예, 그 영상으로 보는 게 은근히 피곤하시죠? 그래도 이제 직접 이제 우수하게 성적이 합격했거나 아니면 빨리 이렇게 수험기간이 단기간인 학생들의 경험을 들으면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설명에 이제 참석자가 많지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이 가볍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세하게 또 개인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참석한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개별 상담을 이제 성의 있게 진행을 많이 못했어요. 또 학생들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어쨌든 오늘 이제 오신 보람 있게 수험생활을 지금 다 처음 하실 거예요. 처음 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참석했다 이런 얘기는 원래 시험 이제 의미를 두지 않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전략을 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대략적으로 제가 하는 것이 한 1시간 이렇게 남짓 걸릴 겁니다. 오늘 설명의 진행 주제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1번이고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행착오 이것 때문에 이제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6번을 또 보시면은 우리 베리타스 합격 책임반이 학생들이 많이 합격합니다. 또 보신 대로 성적 우수자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는데 또 배출되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학원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6번에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8번에는 학부모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신림동에 이제 애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가, 또 생활에 지장은 없는가, 또 위험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아니면 불편은 없는가 이런 데 대한 얘기입니다. 주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시도저는 위험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친구가 합격했으니까 또는 사촌 형이 합격했으니까 집안에 누가 합격했으니까 이런 이제 막연한 부분으로 고시를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고시 도전 위험성은 일단 불합격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근데 일본은 불합격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지금은 치명적은 아닙니다. 고시라는 부분이 똑똑한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그 중에 일부가 되는 시험이니까 불합격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따라오기 때문에 1번은 크게 결정적이진 않는데 2번, 3번이 저게 결정적입니다.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부분입니다. 2번하고 3번이 같은 의미가 됩니다.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2번하고 3번이 상황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많아요. 많이 있고 대부분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웃의 예를 들으면은 아니면 사촌 오빠가 또는 사촌 나무개가 또는 가까이는 삼촌이 몇 년 해서 공부를 합격을 못했다. 너도 그걸로 하면 어떡하냐. 이런 염려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염려들이 2번, 3번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좀 막아야 됩니다. 방법 부분입니다. 이 시작하고 포기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학원에서 와서 상의를 하십시오.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그런 이유로서 그런 이제 목적 때문에 오늘 참석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포기도 힘들고 시작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포기는 더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시간을 써버렸고 비용도 써버렸고 되고 싶다 이런 이제 목표의식은 강하고 현실은 멀리 있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먼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시작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부모님들이 모르세요. 모르니까 학생한테 맡깁니다. 그 대부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대학까지는 진학했으니까 대학까지는 스카이캐슬처럼 여러 이제 좋은 데를 해가지고 대학까지는 보냅니다. 근데 그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은 고시는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했을 뿐더러 했다고 할지라도 벌써 그 기억이 20년 전, 30년 전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애가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애가 알아서 지가 결정했어요. 우리 애는 뭘 압니까? 우리 애도 몰라요. 똑같습니다. 근데 아예 전혀 모르는 그 미지의 영역인데 그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 애는 조금 더 밝을 거예요. 조금 더 밝아서 선배 얘기도 듣고 친구 얘기도 듣고
그 다음 인터넷 검색을 주로 할 것이고, 이렇게 얻는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면은 무조건 2번, 3번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고 포기하는 부분은 반드시 학원에 상의하시고, 시작해서 안 되는 학생도 있어요. 하면 안 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해서는 시험이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원래도 한 18명이 이렇게 포기시켰네요. 그거는 이제 포기시키는 이유는 우리 학원에서 1년 정도 공부했거나 아니면 1년 6개월 공부했는데 안 되는 인자들이 학원에서 보면 전문적으로 볼 때는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 오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가 척 봐서 궁예도 아니고 너 안 되니까 하지 마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1년 6개월 가르쳐 보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가늠은 확실히는 들어옵니다. 물론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지만은 안 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시작 부분이 중요하고 포기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상의를 꼭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 얘기해 보면은 이제는 많이 전파됐어요. 내가 1년 6개월이 최상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학생들이 오면은 뭐 최소한 2년 아니면 선배 얘기 들으면 3년 아니면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 5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옛날 얘기고 사법시험은 그렇게 오래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시험이고 행정고시는 재능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재능으로 하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양이 얼마 안 돼요. 양이. 3과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경제학 행정법 2과목이고 정치학 행정학이 양이 1과목밖에 안 돼요. 선택은 넘는 거나 똑같고 그 3과목 가지고 몇 년 하겠어요. 3과목을 가지고 3년 한다 이런 얘기는 1과목을 1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너무 길게 하는 겁니다. 뭔가는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최단 목표 기간은 내년까지만 해야 됩니다. 원래 지금 시작하면은 3월부터 시작하면은 2020년 6월 말까지만. 그대로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하면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근접하게 불합격할 수가 있어요. 근접하게. 예컨대 1차를 기준으로 하면은 3점 이내 아니면 5점 이내 2차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3, 4점 이내 평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한 번 더 하세요. 근데 그 이상 떨어진다. 예컨대 뭐 1차가 뭐 10점 가까이 2차가 10점 가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해도 안 됩니다.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 학생은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둬야 되고 불합격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 학생들 인터뷰 해보면은 왜 원래 공부 못했냐, 뭐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몸이 아파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00가지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합격하는 학생들은 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다 극복 요소이지 그게 합격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로 취급하지는 않아요. 얘들 의지로 다 넘어서는 겁니다. 그 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간 하시면 안 돼요. 얘기가 좀 독하게 들리겠지만은 그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대부분 이제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오는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고시를 할 만한 기본적인 베이스들은 있습니다. 베이스들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뭐 비관적으로 듣지 마시고 차분차분 이렇게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점검을 잘 해서 시작 부분 또는 이번에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은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만. 1년 4개월, 게을러는 16개월. 요거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자면 3번에 최상은 공부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휴학 무조건 해야 돼요. 재학생들이 왜 이제 이 수험기간이 길어지는가 하면은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 불가능이고 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아주 나쁜 결론을 이제 내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 의지도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게.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고 공부에 대한 의욕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써버리면은 자원이 고갈돼요. 그러니까 정작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에 의지가 고갈된 상태로 학원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장기간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쉬어가지고 다시 의지를 충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선배들이 얘기하는 3년 내지 5년 해야 된다. 그 유형이에요. 그 유형. 그러니까 무조건 휴학하셔야 되고 만약에 재학 중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안 하는 게. 학교 다니면서는 안 하는 게 제일 갑입니다. 그게 최고 쌍체의 방법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1월 달에 오든지 아니면 3월 달에 오든지 백지로 오세요. 백지로.
어설프게 그러지 말고 백지로 오시면 우리가 훨씬 더 가르치기가 쉬워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휴학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여건을 해결해야 됩니다. 아르바이트 하면 선생님 안 될까요? 오늘도 전화를 2통이나 받았네. 직장 다니는데 안 될까요? 다 안 됩니다. 정말 바늘구멍 같은 그 확률일 거예요. 몇 백만 분의 1 정도 확률. 그것도 운이 엄청 따라야 되고. 안 돼요,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다,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 한다, 이거 다 불가능입니다. 경제적 여건 해결된 상태로 들어와야 되고, 주변의 인간관계 최소화될 겁니다. 학원에 와서 생활을 하면 우리가 통제하기 때문에 저절로 해결될 거예요. 그 다음 일일 최대 공부량 확보 부분도 학원에서 확보를 해줍니다. 학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열심히 해줘야 돼요. 독서실을 강제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그 통제에 따르지 않는 뭐 자율학습반도 있기는 한데 여기는 혜택이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여기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개인 편차는 있지만은 그래도 고시생이라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는 학원에 중간에 수업 듣기도 하고 와서 공부하기도 하고 요 정도의 생활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또 성적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더 해야 돼요. 아침 9시가 아니라 7시부터 나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뭐 밤 12시까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1년 내내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자기가 약한 과목이 있어요. 아, 나는 경제학이 약해. 이렇게 하면 경제학 할 때는 더 많이 하고 나는 행정학은 괜찮아. 이렇게 하면 그때는 조금 쉬어가면서 하고 이렇게 패턴을 잡아가야 됩니다. 1년 내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면은 2번하고 3번을 막을 수가 있어요.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 이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이제 수험기간이 한 2년대에서 이렇게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뒤져보면은 학원 기준으로 하면은 한 4개월 정도 공부한 정도. 아니면 많이 치면은 6개월 정도 한 정도밖에 안 돼. 그게 타이트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진 상태로 개인적 훈련을 하니까 성장도가 늦게 나와요. 그래서 1번은 발생할 수는 있지만은 2번, 3번은 발생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쳐집니다. 완전히 망쳐지고 특히 저학년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대학생활 전체가 날아가 버려요. 그 꽃 같은 그 이제 그런 아주 이제 인생은 절정기가 그대로 고시에 다 매몰되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성과가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기간을 짧게 잡아서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게 최고이고 안 되면 그만해요. 요게 바로 고시입니다. 길게 늘으시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바람직한 시작식인데 1학년은 제발 안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오는 게 제일 좋고 1학년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빨리 내가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대학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공이 불만이다 아니면 학교가 불만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만의 기초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역전을 시켜보겠다 이런 동기로 오기도 합니다. 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대학생활 하시고 그 다음 제일 바람직한 시기는 2학년 마치고 이게 괜찮습니다. 2학년 마치고 아니면 3학년 마치고 이게 제일 좋고 4학년을 마치고 오면은 본인이 조금 급해요. 4학년을 마치고 오면 또 4학년을 마치고 아니면 졸업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가 하면은 공부 정도로 볼 때는 4학년 마치고 오면 최고 좋습니다. 아니면 더 나가서 대학원을 마치고 오면 더 좋아요. 지식이 많으니까. 근데 왜 학원을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가 하면은 고시의 뜻이 있으면은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본인을 방치하지는 않아요. 고시의 뜻이 강하면은 2학년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시도하든지 아니면 늦어도 3학년까지는 합니다. 근데 4학년이 지나서 5학년 아니면 졸업한 다음에 온다 이런 얘기는 방황을 거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시의 뜻이 약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 뜻을 세우기도 하지만은 그 뜻이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선택적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확률은 떨어져요. 확률은 떨어지니까 2학년 마치고 3학년 마치고 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2학년 마치고 오면은 아마 임용유예 기간 1년에 걸릴까 봐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험을 보고 나서 계절학기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발표가 나면은 학교 다니면서 발표를 듣게 돼요. 합격 발표를. 그 다음 임용이 언제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5월에 됩니다. 그 다음에 5월부터 1년 이렇게 되니까 학교 졸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2학년 마치고 오는 게 제일 본인한테 부담이 적습니다. 또 혹시 이제 근접해서 실패하게 되면은 재학 중에 합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좀 확보됩니다.
학교 가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여유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2학년은 아직은 전공이 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머리는 아직은 말랑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단련도가 조금 낮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사정으로 봤을 때는 3학년 마치고 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전공이 마침이 된 때니까. 근데 아마 고시를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마음이 조금 앞서는 부분이 있어서 3학년까지 기다리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지가 시도할 거예요. 3학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가 학교 다니면 뭔가 시도합니다. 그 에너지가 많이 빠져버려요. 그건 좋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백지로 오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완전히 백지로. 에너지는 넘치고 아는 것은 넣고 이게 제일 좋아요. 학원에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하기에 적합한 시작 시기 이런 부분인데 1월 종합반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1월 종합반은 저 정도 기간이면 18개월인데 저 정도 기간에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3월 종합반은 1월보다는 약간 불리한 부분인데 불리함을 본인이 열심히 해서 2달 정도는 초기니까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7월에 오시면은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요. 오늘 이제 설명회 중에 정윤재라고 있죠. 그 학생은 7월에 왔습니다. 12개월 만에 차석까지 갔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얘가 3월에 왔더라면은 차석을 넘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7월은 개인 능력이 발휘되는 시기이고 늦어도 3월에는 와야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소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1학기는 학교 다니고 동영상 들으면서 다니고 여름방학 오면은 7월 달에 와야지 이렇게 하는데 학원에서는 조금 늦었다 이렇게 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은 늦었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 나는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의외로 학생들이 이걸 많이 고민합니다. 많이 고민하는데 저거는 이제 고민의 요소가 아니고 일단 고시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되 길게 도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고시 도전을 이제 고민하는 학생들이 나이들이 22살, 23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건 도전하는 나이지 도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나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너무 무모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상담을 거치라 이런 부분이고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 요소가 일단 적성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적성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일종의 재능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도 하겠습니다. 아니면 적성이 지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그걸 가동할 수 있는 의지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의지 부분은 저게 고시 의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선천 요소라서 가만히 둬도 됩니다. 이거는 가만히 둬도 발휘가 되니까 소실되는 부분이 없어요. 변동성도 없고. 예컨대 IQ가 130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고정된 요소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의지 부분은. 근데 고시를 통과할 정도 의지를 개인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이라고 봐요. 대학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나는 대학 갈 때도 혼자 공부했어요. 혼자 한 겁니까? 왜 혼자 했냐 이렇게 하면 학원 안 다녔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혼자 한 겁니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학교라는 시스템이 잡아준 것이에요. 오래된 십수년을 이어온 학교라는 시스템이 잡아줬기 때문에 본인이 그 안에서 고민 없이 공부한 것이고 주변에 같이 경쟁하던 동료들도 있고 이런 상태니까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고민 없이 발휘하게 된 겁니다. 고시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벌판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의지라는 부분이 하루는 합격선 위에서 의지가 발휘되다가 그 다음날은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또 그걸 올리기도 하고 또 유지가 안 되니까 또 내려가기도 하고 합격 의지를 그 고시 한 16개월에 걸치는 기간을 계속 유지한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선배나 동료들이 얘기하는 3년 해야 된다, 5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의지는 관리하면 유지가 됩니다. 관리하면 유지가 돼요. 어떤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시스템 하에서 관리가 되면은 저 부분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워낙 의지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타고나서 강하다 이렇게 하면 더 수월한 부분이지 고시를 합격하게 하는 의지를 개인이 유지를 한다 이 부분이 아주 힘든 일일 거예요. 가능은 하지만은 아주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판단 요소인데 피셋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피셋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인데 시험이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1차가 안 되니까 2차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경작을 잘하면 좋은데 이 부분은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경작을 잘하는 학생 아주 드물어요.
학원에서 한 10% 뭐 이렇게 될까요?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5%? 뭐 경작은 뭐 관건이죠. 근데 지금 요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에선 해도 안 오른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해도 안 오르는 공부는 없어요. 안 하니까 지가 안 오르는 겁니다. 왜 저런 생각들을 학생들이 갖는가 하면은 빛에선 해도 안 올라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 이제 그런 인식을 갖는가 하면은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빛의 적응성은 천차만별입니다. 경작은 똑같아요, 이거는. 그 1순환 할 때 1순환만큼 2순환, 3순환 이렇게 단계별로 학원에서 학습하는 대로 학생들의 노력을 기울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데 빛에선 태생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해도 잘하는 학생이 있고 근데 학생들이 이걸 테스트할 때 내가 빛의 적응성이 있는가 이걸 기출문제로 테스트를 해요. 거기에 맞는 방법입니다. 맞는 방법인데 테스트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시간을 똑같이 설정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간을 좀 넉넉히 줘야 됩니다. 근데 뭐 90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40문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90분에 걸쳐서 이렇게 테스트해요. 이렇게 하고 어떤 학생은 또 뭐 OMR 옮기는 시간까지 해야 되니까 80분에 하자 이렇게 해야 정확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이 시간 측정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40문제에 대해서 프리하게 푸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 풀어보니까 110분이 걸렸다. 뭐 어떤 학생 120분이 걸렸다. 이게 자기 실력이에요.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몇 점 나왔는가 이게 중요하지. 아직도 훈련도 안 돼 있는데 처음 보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간을 본 시간하고 똑같이 잡아서 훈련을 합니까? 그건 테스트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고 시간은 편안하게 두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하는 방식도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예컨대 20문제 푸니까 머리가 아프더라 이렇게 하면 쉬었다가 또 20문제 풀어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은 훈련을 통해서 다 이게 조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시간도 단축이 되고 집중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하나 오류하는 부분이 일단은 시간을 본 시험하고 똑같이 두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오판하는 부분이 내 친구는 처음부터 점수가 잘 나왔는데 나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개인의 편차가 있어요. 이렇게 A도 있고 학생이 B도 있고 뭐 C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 시험 보면은 똑같습니다. 얘들이. 우리가 비슷한 인간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A가 아주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하면 뭐 40점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뭐 55점 이렇게 하고 언어 요게 이제 자료다 이렇게 하고 자료 요게 상황 판단이고 그 다음 언어다 이렇게 하면 언어가 이렇게 조금 더 나옵니다. 이게 언어가 요게 조금 더 나와요. 조금 더 나오는데 요 학생도 나중에 보면은 요 학생이고 B도 뭐 동일합니다. B도 유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C도 유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요 학생들이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이 경사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A 학생은 잘하니까 예컨대 이렇게 한 2개월 훈련했다 이렇게 하면은 경사도가 이렇게 나오고 B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개월. C는 조금 더디다 이렇게 하면은 2개월 이렇게 하면은 점수 상승폭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것만 봐가지고 내 친구는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조금 적게 나왔다. 나는 맞지 않는구나. 또 시어 경우에도 나는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고 처음에 이렇게 보는 시험 점수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본인이 한 2달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합격선에 여기면은 2달 했더니 합격선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 5%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학생들이. 그리고 아무리 해도 늘지 않더라. 이 학생도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노력의 구간이에요. 노력의 구간인데 이 학생은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고 이 학생의 비율이 5%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이제 90%가 B그룹이에요. B그룹. 나머지 90%가 B그룹인데 B그룹이 뭘 보고 판단하는가 하면은 A를 보고 판단합니다. A는 2달 했는데 합격을 했는데 나는 2달 하니까 합격을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B그룹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A그룹이 2달 만에 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B그룹은 경사도가 완만하니까 더 기간을 더 길게 잡아야 돼요. 양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B그룹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해도 안 돼. 이것이 2달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A는 2달 만에 합격했는데 나는 2달 만에 합격 못하니까 나는 해도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기간을 길게 잡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개선되는 비율이 90%입니다. 왜 이걸 실증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가 하면은 피셋 캠프를 저희들이 이제 2달 전부터 운영을 해요. 그때는 하루 종일 문제 풀게 합니다. 강제로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작년에 합격률이 78%예요. 근데 피셋 캠프는 피셋을 잘 하는 학생 안 들어옵니다. A그룹 학생들 안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힘드니까. 저들은 뭐 술술 해도 시험이 되는데 왜 그 들어와서 고생을 합니까? 고생을 하니까 A그룹 안 들어오고 나머지 B그룹하고 C그룹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 그룹이 들어와서 80% 가까이 됐다 이런 얘기는 노력의 구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노력의 구간이 있다는 얘기인데 학생들이 요 A그룹과 비교해서 해도 안 돼 이렇게 하는데 해도 안 되는 시험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 유형이 다 있습니다. 지금 시험이 벌써 10년 차가 넘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유형이 다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훈련을 자꾸 하는 겁니다. 야구로 치면 어떤 비율을 들까 하면은 A그룹은 뭐 야구 선수로 치면은 이승엽이나 일본으로 치면 이치로 이런 선수들이 커브가 들어오든 뭐 패스트볼이 들어오든 슬라이드 들어오든 본인의 운동신경으로 현장이 다 대처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타자들은 노려야 돼요. 이게 커브가 들어오는구나. 나는 커브만 쳐야지. 이번에는 직구를 노리고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유형화시켜 놓는 겁니다. 유형화시켜서 대처를 하면은 타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어요. 그 대부분 B그룹입니다. 내가 A그룹이 아니다. 친구가 A그룹이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학원은 스케줄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면은 피셋이 해결이 됩니다. 대신에 피셋 적응성이 A그룹처럼 선천적으로 높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측정하실 때 학생들이 자잘하는 부분이 자료예요. 자료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훈련 받으면 곱하기 2가 됩니다. 80점 10개월로 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 언어입니다. 언어가 예컨대 여러 번 시험 봤는데 6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피셋 적응성이 떨어져요. 이거는 언어는 잘 오르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말이니까 이미 내세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이건 잘 오르지 않으니까 시험 점수가 이렇게 언어가 가장 높게 상황이 그 다음 자료가 낮게 이렇게 나오면 이런 형태로 나오면은 이게 바람직합니다.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반대로 뭐 이것도 40, 이거는 55, 이거는 60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 번 풀어보고 계속 저 점수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진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적용직을 해야 될지 일반 행정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적용직은 그래도 이제 특별한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전공으로는 경작을 해야 됩니다. 부전공으로 경작 해보니까 경작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피셋을 2개월 미만 준비를 합격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룹이 A그룹 정도가 돼야 돼. A그룹 정도. 수리로 다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고등학교 때 그래도 되는 학생들은 보면 전국 단위의 경쟁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학력고사 몇 등이다.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도 뭐 2등한 학생, 학력고사 전체 8등한 학생 이런 학생들이 적용직에 질비합니다. 적용직은 꼭 이제 본인의 신념이 아주 두텁다, 깊다 이렇게 하면 한번 도전하시고 저런 요건에 불비한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 행정을 우선 성적으로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선택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국립외견 국제통상직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시험이 빨리 되는 것은 국립외견입니다. 근데 의학에 아주 특별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영어도 잘하고 영어 외에 하나 외국어도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국제통상을 하더라도 수험기간 단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곳을 선택할지 이런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딱 정해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굳이 둘 중에 고민을 하면은 국립외견을 하는 것이 수험 준비에 있어서 또는 수험 기간의 단축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시행착오 유형이 원인데 고시 합격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2, 3년이 필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전에는 제도 개선 전인데 저때가 언젠가 하면은 피셋이 도입되기 전입니다.
지금은 피서 도입의 취지가 지식을 쌓아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네가 타고난 역량이 얼마인가 이걸 평가하는 시험이고, 옛날에는 그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쌓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1차 붙으면 2차를 2번 보고 이렇게 쓰니까 그때는 합격 연령이 29세에서 30세인데 지금은 26살입니다. 오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균 연령 또 분포를 볼까요? 보면은 지금 파란색이 20살에서 24살까지입니다. 그게 27%니까 30% 가까이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25살부터 29살까지입니다. 이게 60%. 그 다음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시험을 시작하면 파란색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파란색 안에 들어가는 것이 30%입니다.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수험기간을 잘 영위하면은 파란색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 삐끗하면은 주황색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세가 넘어서 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직입니다. 전국직의 경쟁력은 떨어져요. 그 다음 35세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른 배경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이 어느 그룹인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서울대 학생들이 파란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황색이에요. 얘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로 이제 성과를 이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혼자 합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대부분 거기서요. 근데 최근에는 학원으로 많이 옵니다. 우리 학원에 이제 합격생이 많이 나오니까, 원래도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경작과 학생들만 한 30명 넘게 왔어요. 대부분 이제 많이 이제 이쪽으로 학원 쪽으로 오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주류가 도서관에서 강의 듣고 쟤들끼리 스터디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1년 차에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아주 일부가 될 겁니다. 아주 일부가 되는 학생들이 전설처럼 도서관을 지배를 해요. 그 대부분은 최소 2년 아니면 3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대부분 요 주황색이 있어요. 주황색이. 왜 그런가 하면 혼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강도가 너무 떨어져요.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가 이 부분에 이따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해서 파란색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파란색 안에 들어가면 수험기간이 2년 미만에 속하는 것이고, 주황색에 들어가면 2년이 초과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학원의 목표하는 부분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실제 이제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학원의 목표하는 수험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장 1년 6개월, 적정 1년 4개월. 완전 노베이스로. 뭐 저렇게 되면 어떤 학생들은, 오래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격 기간을 자꾸 거부를 합니다. 부정을 해요.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뭐 베이스가 있는 애가 들어오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대학 2학년에 무슨 베이스가 있겠어요? 3학년에 무슨 베이스가 있겠어요? 완전히 노베이스입니다. 전공 불변이에요. 전공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3년이 학원에 오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까지 하고 왔다 이런 얘기는 전공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오시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고립된 수험상관입니다. 고립되면 안 돼. 고립의 유형인데,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독학한다.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 다음 신림동에서 단가반으로 수강한다. 그 다음 스터디를 한다. 저런 유형. 역시 수험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학교 고시반에 인강으로 학습한다. 해서 1번의 경우에는 합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저거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고, 2번, 3번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3번으로 합격하는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 희생이란 부분이 수험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본인 능력보다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본인 능력보다 성적을 못 받게 돼요. 2번, 3번입니다. 자, 고립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단 이 학생들은 1번이 제일 심하게 나옵니다. 심리적으로 우울해. 즐거움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우울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즐거워야 됩니다. 혼자 하게 되면 공부할 때 엄청 힘들고 쉬는 시간이 엄청 더 힘들어요. 예컨대 한 70분을 공부를 하고 20분을 쉬면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더 힘든 겁니다.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쉬는 거 힘들고 며칠 가겠습니까? 공부의 효율성은 엄청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심리적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공부 강도 약화되는 데에 대한 인식이 미비합니다. 점점 힘드니까요. 그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니까 하루에 뭐 14시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13시간, 12시간, 8시간, 4시간 안 되겠다. 다시 13시간, 또 11시간, 또 하다가 2시간. 이게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인데 공부 강도 약화에 대한 본인이 인식을 못해요. 왜 인식을 못하는가 하면 본인은 너무 힘들게 하니까. 본인의 고통지수는 너무 높으니까 내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을 하게 되고 세 번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격사 나라에서 진행이 돼요. 이게 대학은 예컨대 뭐 서울대학을 목표했는데 안 갔다 또는 못 갔다 이렇게 하면은 연고대 가면은 학교가 좋으니까 만족합니다. 고시는 없어요. 고시는 100이 아니면은 전부 다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100이 필요한데 100 미만에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 개인적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 4번에 보면은 2번이나 3번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합니다. 잘못된 조언에 노출됩니다. 무조건 그래요. 특히 이번에 신림동에서 단가반으로 수강하고 스터디를 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립은 하면 안 되니까. 정보가 너무 차단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할 건데 누가 초보를 끼워주겠습니까? 끼워주면 초보끼리 아니면 이상한 장수생이 끼워줄 겁니다. 그 본인은 색깔대로 이렇게 자꾸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하는데 그럼 이거는 신림동이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니까 깨고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3번은 나오지도 못합니다. 학교 고시반이니까 이게 선배입니다. 선배. 아직은 이무기인 선배들이 있어요. 선배 몇 년 차냐? 지금 8년 차야. 공부는 많이 돼 있어. 뭐 실력은 좋아. 이런 선배 밑에 여러분들이 편입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4번, 5번으로 가게 됩니다. 무조건 가게 돼요. 근데 학교 고시반은 이걸 깨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선배하고 후배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1년. 못 벗어나면 2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이 있습니다.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저거는 하면 안 돼요. 저거는. 대학을 갈 때는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방향성은 학교가 잡아주거나 학원이 잡아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근데 고시 공부는 그런 부분이 없이 혼자 하게 되면은 오늘은 뭘 해야 되지? 언제 무슨 과목을 얼마나 해야 되지? 피세서는 언제부터 해야 되지?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하지? 이런 데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정보 정확성이다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돼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 때문에 여기 오신 거죠, 지금.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니까요. 그것이 오늘에 끝쳐져야지 다음까지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뭐 행정법이 예비수능 과목인데 이걸 얼마나 어떤 강도로 해야 될지 한번 상담해서 그 과목을 해결했는데 그 다음 경제학이 그 다음 또 있고 또 있고 그때마다 어떻게 현명한 판단을 합니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고 그 공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 안 되고 아주 미시 고민만 해야 돼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런 부분이 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학원에는 모의고사입니다. 학원에서는 상위 30% 들면 합격한다고 봅니다. 상위 30% 우리 학원에서. 그래서 300명 중에 100등 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보는데 요 안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만 해야 돼. 초점이. 이번에는 시험을 봤더니 모의고사 성적이 상위 34%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번 시험은 내가 불합격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4%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하고 상의하든지 아니면 합격생하고 상의하는 길을 열든지 아니면 제 방에 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시험을 봤더니만은 이번에는 더 떨어졌다. 36%가 됐더라. 이렇게 하면 뭔가는 지금 진행 과정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더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서 시험 봤더니만은 이번에 24%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하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그 방향성에서 노력만 이렇게 더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미시적 고민만 어떻게 하면 우리 스터디 조에 있는 A보다 내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쟤보다 나은 점수를 받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 이거 3월 달에 무슨 과목을 해야 되는가? 4월 달에 무슨 과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시적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향성이 흐트러지고 수험생 에너지가 그쪽으로 빠져버려요.
그건 시험이 될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 건지고 가셔도 돼요. 절대로 고립돼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고립돼서 하면. 이렇게 합격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수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것도 뭐 몇 년에 한 명 나올 겁니다. 그 확률에 여러분을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길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시행착오와 잘못된 학원 강의 활용입니다. 인강하고 실강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학생들이. 왜 고민을 하는가 하면 대학은 그렇게 갔으니까요. 인강으로. 근데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1차는 이거는 인강으로 가능합니다. 이건 객관식이니까요. 2차는 이거 주관식이니까 인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첨삭받고 개선받고 그 다음 시험 봐야 되고. 예컨대 지금 첨삭받고 고등학교 대학 가면서 뭐 논술 첨삭 이런 거 다 겪었을 거예요. 근데 지가 쓰는 것은 지가 쓴 거니까 어디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컨대 A라는 학생이 2차를 인강으로 하면서 이게 진전도가 없으면은 예컨대 시험이 뭐 1년 뒤다 이렇게 하면은 합격선이 이만큼 있다 하면은 A라는 학생이 진척도가 이렇게 더디게 오면은 시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학생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게 진척도가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B라는 학생이 예컨대 출발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시험을 칠 때마다 이렇게 처음에는 A나 B나 비슷했는데 A는 수정 맞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보니까 약간 경사도가 완만해요. 근데 B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합니다. 하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가요. 그 다음 A는 또 세 번째 시험 이렇게 갑니다. 얘는 이렇게 갑니다. 네 번째 시험 이렇게 가죠. 얘는 이렇게 가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지 않으면은 경사도가 너무 완만하게 나오기 때문에 인강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끔 학생들이 뭐 인강을 듣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는데 그 학생들이 시험은 보냐 이렇게 하면은 시험을 다운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학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 10% 정도로 봐요. 10% 정도. 이 학생들은 내가 공부한 걸 시험 쳐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확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단계에서 공부 못하는 걸 확인한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첨삭을 받아가지고 잘못을 개선해서 그 다음에 얼마나 반영하는가 이걸 보는 것이에요. 피드백이 중요한 것이지 본인이 공부한 부분을 복습 의미에서 확인한다. 이건 전문가들이 볼 때는 10% 의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10% 의미를 가지고 A가 계속 공부 진척도를 이어가니까 1년에 안 되고 2년 가고 3년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B의 경우에는 진척도를 바로바로 반영하니까 경사도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강 수강생 학원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실강이 24일간 진행이 되면은 그때 그 기간 안에 듣는 비율이 4.6%.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강을 80일간 줍니다. 그때 다 듣는 비율이 34%. 요 34%는 고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요게. 조 기간 안에는 공부를 해야 공부 효율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컨대 경제학을 80일 동안 듣는다 하면은 3개월 듣는 건데 첫째 날 들었던 게 뭐가 남아있겠어요? 80일 뒤에.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돼야 이게 실력이 전파하는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을 안 보면서 강의만 듣기 때문에 효과는 확 떨어집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학원에 실강 오면은 답안을 제출하지를 못해요. 아니면 오픈북을 하거나 실강 듣는 학생들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학생들이 단가반으로 들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재수할 때 저런 고민합니까? 국어는 뭐 청솔에 가서 듣고 요즘 청솔 학원이 있습니까? 뭐 수학은 종로에 가서 듣고 뭐 영어는 대성에 가서 하고 이렇게 선택하지 않죠. 학원을 이렇게 놓고 고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인 통제가 안 되니까요. 또 이래서 모여서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고시를 하면은 학생들이 가끔 단가반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종합반이나 단가반이나 관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니까 단가반을 이렇게 뭐 이 학원 A 선생님, 저 학원 B 선생님 이렇게 골라가면서 듣게 됐는데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많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은 종합반에 대해서 종합반이 단가반보다 비싸니까 못해요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종합반 비용 분석인데 이게 3월이 아니고 이거는 18개월 기준이네. 3월이 아니고 1월 기준입니다. 1월 기준. 1월 기준으로 하면은 종합반이 5급 07을 기준으로 하면은 월 65만 원 정도입니다. 요 정도 들고 이렇게 18개월을 곱하면은 약 요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2천만 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월 한 42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할인을 하게 되면은 뭐 저기서 많이 이렇게 1,000만 원 이하로 다운되는 겁니다. 근데 단가반은 할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수강료가 이렇게 듭니다. 무조건. 종합반이 30% 정도 할인해요. 똑같은 컨텐츠를 이제 취득한다, 습득한다 이걸 전제로 하면은 부대 비용이 있습니다. 종합반은 예습, 복습 동영상을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가반은 지가 다 사야 돼요. 하니까 이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 독서실 비용 추가되는 부분, 피색 캠프 비용 추가되는 부분, 실전 모의고사 추가되는 부분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 들어요. 이만큼 듭니다.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비용마저 무거우니까 학생들이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렇게 선택해요. 근데 종합반은 이걸 다 한다는 거죠. 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종합반 같으면은 더구나 예습 강의를 많이 이렇게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는 학원입니다. 선행학습을 못하는 상태로 단가반을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습득되는 비용이 너무 높아지니까 학생들이 구매하는 컨텐츠를 이걸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생략을 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더 비싸요. 이것만 하더라도. 근데 이 부분은 다 필수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게 되면은 합격 확률이 떨어지니까 본인의 위험 부담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그걸 모르고 종합반이 오히려 비싸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비용으로 놓고 보면은 종합반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당연합니다. 두 번째로 합격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인데 성적입니다. 차석이 2명이 나왔고 최연소가 다 이제 전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은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우리 학생들이 10명 중에 6명입니다. 2등, 3등, 4등, 6등, 8등, 10등 6명이 있어요. 근데 천천히 보시면은 이 학생들이 만약에 학원에 안 왔더라면 수석했을까요? 학원에 안 왔더라면. 나는 학원에 안 왔더라면은 이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지만은 이 정도 성과를 못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체 2등 하는 게 쉽습니까? 최연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같은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에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게 종합반하고 단가반 성적 비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비어있는 부분이 단가반이에요. 비어있는 부분이. 단가반은 우리가 이름을 모르니까 비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지가 이름을 안 쓰니까. 그리고 이름이 있는 부분은 다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인데 이게 언젠가 하면은 1순환 이렇게 돼 있죠. 1순환이 언제인가 하면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3월에 들어오시면은 예비순환입니다. 이때는 시험을 작게 봅니다. 의미가 없는 기간이에요. 경쟁 의미가. 그리고 1순환 들어오면은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이때 우리가 보면은 아, 저 녀석은 우수하게 되겠구나. 저 녀석은 합격은 하겠지만은 성적을 상위권으로 받기는 힘들겠구나. 아, 저 녀석은 경계선에 있네. 저 녀석은 안 되겠네. 이런 부분이 가려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나가면 이제 2순환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차를 보고 나면은 3순환, 4순환 이따 그래프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는 성적표가 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구간의 성적입니다. 그럼 단가반이 숫자가 적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반이 한 6, 단가반이 4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체 학생이 한 400명 이렇게 하면은 종합반이 한 선생님별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한 250, 단가반이 150
종합반이 더 많고 단과반이 적다 이런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지금 차이가 있어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들이 신림동에는 4개 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2개 학원은 의미가 없어요. 학생이 없으니까. 이제 2개 학원은 간판을 걸은 학원은 4개 학원인데 2개 학원은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원하고 우리 학원하고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다른 학원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동영상 강의가 무료인가 아니면 유료인가 이게 다릅니다. 다르고 그 다음은 우리는 1년입니다. 1년. 1년이라는 얘기가 12개월 이런 얘기가 아니고 14개월 내지 16개월 아니면 18개월. 한 텀을 1년 이렇게 잡으면 우리는 1년입니다. 조금 다를 거예요. 학원 찾아가면은 다른 학원은 최소 2년이 걸려요. 이렇게 할 텐데 그 학원은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 학원은 시스템이 다르니까. 우리는 1년만 하라. 내년 6월까지만 하시라 이렇게 하고 2차 과정, 1차 과정, 스터디 관리, 독서실 관리 이런 부분은 뒤에 가서 상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다른 학원입니다. 학원이 같은 학생들을 받지만 훈련을 다르게 시키는 학원이에요. 자, 보면 이제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사항인데 항상 선행학습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제 학생들이 아마 이제 우리 입학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이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이어서 아마 고2 말에 고3을 끝냈을 겁니다.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고2가 끝나갈 때쯤에 선행학습으로 고3을 끝냈을 거예요. 그 다음 고3에 들어가서는 더 다지고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고시는 더 심해요. 자,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데 경작, 행정, 법싸움입니다. 이것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예비순환 때는 최소한 1순환 들어야 돼요.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1순환 해야 되고 예비순환 때는 경작, 행정, 법은 많이 하는 학생 2순환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1순환 끝날 때쯤 되면은 3순환을 끝내야 돼요. 보면은 자, 우리는 학생들은 단과반을 듣는 학생들이 왜 이제 우리보다 못하고 다른 학원 학생들이 왜 우리보다 못하는가 하면은 또 아까 얘기했던 서울대 학생들이 왜 1년 만에 못하는가 하면은 그 우수자원들이 예비순환이 보이는 겁니다.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3월에서 6월까지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또는 독서실 다니면서 예비순환만 착실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1순환 닥치니까 1순환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순환 오면은 2순환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3순환 그 다음에 4순환 이렇게 이어지겠죠. 3순환이 3월부터 4순환까지 6월까지 1차 종료한 다음입니다. 2차 시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요 시기가 3순환, 4순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학생들이 예비순환 열심히 하고 1순환 때 1순환 열심히 하고 2순환 때 2순환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3월에 와서 1차 붙고 나서 3순환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떨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벌써 1년 전에 2년 전에 이렇게 한 학생이 있으니까 본인은 처음이고 이렇게 하니까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최소한 예비순환 때는 우리 학생들은 최소한 1순환 합니다. 최소한 1순환. 그렇게 하고 1순환이 끝나면은 최소한 2순환 해요. 2순환이 끝나면은 이 학생들은 우리 3순환 다 끝냅니다. 빠른 학생은 여기서 다 끝내요. 빠른 학생은 여기서. 여기서 다 끝내니까 자꾸 다지는 세월만 있는 겁니다. 자꾸 다져 나가니까 결국은 요 시점에 왔을 때는 단과반 학생들은 3순환을 처음 하고 우리 학생들은 계속 6개월 이상 다져와요. 다져온 다음에 3순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것이에요. 1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얘기한 대로 예비순환만 보이고 1순환 때 1순환만 보이고 2순환 때 2순환만 보이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고시가 그렇게 쉽게 되면은 이 수업 과정이 따라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하루에 4시간 수업이에요. 4시간 수업인데 그 순환만 따라간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4시간 수업 들으면 복습하는 시간은 4시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12시간 확보해서 4시간 수업 듣고 4시간 복습하고 4시간 놀아요, 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곳이 같으면 다 되죠, 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심지어는 5년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조건 선행학습입니다. 그래서 1순환이 끝날 때까지는 3순환이 끝이 나야 돼요. 1차 1순환 종료할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2차 시험 전까지는 2차 공부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완성된 상태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에 3월 9일 시험을 보면은 얘들은 완성된 애들이 3순환 가는 겁니다. 3순환 가면은 이렇게 3순환 경제학 이렇게 하면은 처음 하는 학생들은 경제학 하느라고 버거운데 우리는 이것만 하지 않아요. 이미 공부 끝낸 애들이니까. 경제학하고 뭐 본인이 약한 과목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법도 하고 아니면 플러스 뭐 행정학도 하고 이렇게 또 여러 과목을 시험 직전에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도 않는 겁니다. 한 과목을 3개월 동안 이렇게 한 과목씩 하는 학생하고 3개월 동안 여러 과목을 같이 하는 학생들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외부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이게 이제 콘텐츠 측면에 제일 학생들이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학원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학원 직영 독서실에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의무적으로 학습해야 되고, 이거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율성은 존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해서 커리어가 있는 학생들이어서 공부 패턴이 개인 성향이 있어요. 나는 아침이 잘 안 되고 저녁이 잘 돼요. 나는 밤중이 잘 돼요.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자율성은 존중합니다. 대신에 여기에 들어와서 시스템을 준수하면은 학원에서 혜택을 드립니다. 뭐 독서실비를 절반 깎아준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 지키면 혜택을 주고 안 지키면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얘기가 비슷하게 이제 돌아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요렇게만 합니다. 요렇게만. 그러니까 고시생활이 너무 깊어요. 하루에 8시간만 공부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갑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훨씬 많이 시킵니다.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이렇게 해서 2순환이 끝날 때는 1월달 되면은 2차 학습 과정이 다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 공부 끝내고 1차 보러 가는 것이 2차 공부 끝내고 1차 보러 간다. 이 개념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예비순환 때 최소한 1순환, 빨리 하는 학생 2순환까지. 1순환 되면은 최소한 2순환, 아니면은 많이 하면 3순환까지. 2순환이 끝났을 때는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이걸 학생들이 단가반 하는 학생들이 아니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것도 몰라요, 본인들은. 안 해봤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생각이 또 있다고 할지라도 실천을 못 합니다. 비용이 너무 들어요. 돈이 너무 드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느슨하게. 느슨하게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합격하기 위해서 쌓이는 양이 더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학생이 더디게 되는 것이에요. 안 되지는 않아요. 세월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습 시스템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스터디를 아주 빡세게 합니다. 스터디를 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예비순환 때 오면은 행정법을 먼저 하는데 스터디를 행정법을 해요. 그 다음 과목이 경제학이면은 또 행정법을 또 스터디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학, 정치학은 부담이 많지 않으니까 이때는 경제학을 스터디를 해요. 이렇게 하면 이 그림을 보면 보십시오. 예비순환 때 우리가 행정법을 최소한 1순환까지 동영상을 듣고 몇 번 반복하는지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반복해. 그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예비순환 한 번 거칠 때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경제학을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럼 스터디 뭐 재료들이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궁금할 텐데 이건 항상 선행학습입니다. 예비순환 때는 행정법 1순환 문제, 1순환 수준, 문제집을 가지고 다루고 거기서 해결이 100% 안 돼도 괜찮아요. 1순환 들으니까. 해결이 거기서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순환 오면은 또 2순환 문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경작이 먼저 시작하면은 그 다음 행정법으로 행정법, 경작. 행정학 할 때 이때는 다뤄야 되니까. 벌써 뭡니까? 1순환까지 오니까 행정법 5번 스터디. 경작 5번. 다른 애들은 그냥 순환만 따라갔어요. 우리는 이렇게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차 스터디도 치밀합니다. 우리가 2차 스터디를 10월 말까지 하고 1차는 4개월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합니다. 4개월 동안. 첫 2달은 기출문제 철저하게 분석. 나머지 2달은 피셋 캠프에 넣어서 하루 종일 문제풀이 시킵니다. 어떤 시간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2차 공부는 벌써 10월 말에 끝이 났고 1차가 약한 학생들은 11월부터 열심히 하고 1차가 강하다 이런 학생들은 2차를 계속 겸해오는 겁니다. 겸해오니까 1차가 끝난 다음에 이 학생들이 2차 감도 이렇게 유지되어 있어요.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3, 4순환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니까 단가반 학생들하고는 격차가 아까 본 부분은 1순환은 격차이고 3, 4순환은 격차도 이렇게 생긴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성적이 우수하게 합격하든지 빨리 합격하든지 이렇게 돼요. 완전히 다른 애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은 스터디 진행 방법입니다. 스터디 편성을 아주 치밀하게 합니다. 다른 학원을 가시면은 꼭 다른 학원 가보십시오. 보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다른 학원 가면은 스터디가 1번부터 8번까지 접수번호대로 1조, 9번부터 16번까지 접수번호대로 2조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초보끼리 스터디가 활성화되면은 쓸데없는 얘기를 주고받을 거예요. 저들끼리 뭔가 왁작지껄 하다. 쓸데없는 얘기. 그 다음 조용하다 이게 정상입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어느 쪽이든 이게 스터디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험기간, 개인의 성향, 성비 다 고려합니다. 이렇게. 수험기간, 장담도 고려하고 개인의 성향 이것도 고려합니다. 제가 다 이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을 여기 넣었으면 좋겠다. 이 학생을 여기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게 나름대로 판단은 돼요. 그 다음 성비도 여학생, 남학생 비율이 지금 한 50대 50으로 진입을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여학생 한 조에 8명인데 4대 4 이렇게 넣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뭐 5대 3 뭐 이렇게 넣기도 하고 뭐 6대 2 이렇게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스터디를 일단 편성을 하고 편성 기간은 개강하면은 편성하고 편성된 팀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는 2차 중심으로 1차 시험까지는 11월부터는 1차 중심으로 2차 할 때는 주 3회, 1차 할 때는 주 6회.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스터디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가. 지들끼리 모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최종 합격생이나 아니면 2차 합격했지만은 면탈한 학생, 1차를 여러 번 붙은 학생, 이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리더로 선발해서 이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줘요. 아마 그 영상에도 스터디 리더 얘기를 많이 하죠,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많이 도움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 리더들이 합격한 학생들을 저희들이 써보니까 이게 효과가 이거는 절박하지가 않아요. 얘들이 내가 합격했다 이렇게 되니까 벌써 남의 일이 된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제일 좋은 학생들이 이렇게 2차는 합격했지만 면접 탈락한 학생. 그 다음 1차 성적이 우수해서 2차 공부보다 많이 된 학생. 이 학생들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잘못하면은 얘들이 장수생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학원에서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지도해달라 이렇게. 나머지는 학원에서 진행하는 대로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리더들이 수험생이 대부분인데 그 학생들이 그 다음에 합격률이 한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하고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스터디도 역시 학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취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 특강이 있어요. 이 답안 특강은 선생님들이 직접 합니다. 이렇게 1대1로 대면 답안 첨삭을 합니다. 과외식으로 지도를 해요. 그래서 예컨대 1순환 끝났더니만은 나는 3순환까지 다 들어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학원 컨텐츠는 없어요.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는 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수반이에요. 우수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1차 시험 직전까지 2차 공부를 거의 합격선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1차 시험장이 들어가니까 성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도 지급합니다. 이렇게 1등하면 50만 원, 그 상위 30%까지 지급을 해요. 매 과목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경작 끝나면 경작, 행정법 끝나면 행정법 이렇게 지급을 해요. 학생들이 저걸 받으면은 기분 엄청 좋아합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도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학원이 주는 이유하고 똑같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돈을 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고생했다. 이게 합격으로 가는 징표니까 이거 보고 열심히 힘내라 이런 목적으로 줍니다. 학생이 역시 그런 목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걸 쌓아둡니다. 이렇게 쌓아둬요. 뭐 성인이니까 이렇게 벽에 붙여놓지는 않아요. 쌓아둡니다. 책상에. 쌓아두면은 야, 내가 지금 합격으로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징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언제든지 상담하시면 됩니다. 고민은 생기면은 만들면 안 돼요. 바로 학원에 연락하세요. 작은 고민이든 큰 고민이든 학원에서 보면 전부 다 작은 겁니다. 제가 20년 학생 가르쳤는데 책 보면 알죠.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고 또 선생님 상담이 받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연락해드리고 언제든지 상담은 완전히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직접 첨삭하기도 하고 또 채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제가 선별 좀 합니다. 상담을 제가 뭐 별 일이 없으면 다 하기 때문에 100% 학생들을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아무나 학생은 받지 않습니다. 그 이제 아무나 받지 않는 이유는 학생을 차별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 이렇게 긴밀하게 가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될 요소가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는 고시 공부하면 안 되겠다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탈락을 상담 단계에서 일정 부분 탈락을 시킵니다. 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탈락시킬 때 본인은 어떤 이유인가 이런 부분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탈락을 시킵니다. 그 학생들은 공부하면 안 돼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이 이제 선발돼서 학교로 이렇게 탈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양해요. 합격하는 학교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치열하게 성적을 경쟁하고 이게 선생님들은 왜 이제 열심히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환불제도가 있어요. 불합격하면 환불해 주는데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책임이 50%입니다. 학원의 50%고 나중에 학생이 불합격하면은 본인이 50%를 책임져야 되니까 열심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다르고 강사들도 다르기 때문에 DNA는 완전히 다른 학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합반 전체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예비순환이 3월부터 6월까지 1순환이 그 다음에 2순환이 지금은 이제 1차 시즌이죠.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을 보니까 그 시험이 끝나면은 3순환, 4순환인데 우리 학생들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네. 예비순환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일정입니다. 하루 일정. 1차 수업이 있으면은 그때는 오전 10시부터입니다. 1차 수업이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수업이 없으면은 오후에 2차 수업이 3시간 50분간 진행이 됩니다. 학원 따라가는 게 빡빡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널널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 장소인데 학원 직영 독서실에 들어오는 게 이제 맞고요. 이따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원룸입니다. 원룸도 학원 직영 원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하면 주거 공간이, 2개만 주의하시면 돼. 이제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이 좋아야 됩니다. 옆방이. 근데 학원 직영 원룸은 그 부분이 다 이제 확보되어 있죠. 뭐 집주인은 학원이고, 옆방에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가격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이렇게 편리함이 있습니다. 조금 보여드리면은 일간이 있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이 뭐 공실 상황이다, 조건이다 이런 부분들이 학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은 일간이 보증금 3천만 원 내시면은 월 5만 원입니다. 그 다음 이간이 약간 비탈진데 불편하게 있습니다.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 5만 원이고 보증금 50만 원 월 이렇게 30만 원 이렇게 내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간 조건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오간입니다. 오간이 방이 널찍하고 이렇게 학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 작은 방이 이렇게 약간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조건들이. 그 다음에 육간입니다. 육간은 남학생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동생활 하는 공간이 많은 부분이라 남학생만 들어와야 됩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 25만 원,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5만 원. 이렇게 여학생들은 생활 부분이 불편해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식당인데 주변에 좋은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끼에 한 3,5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한 달에 한 20만 원, 23만 원 요 정도면 됩니다. 식사 뭐 일관성이다, 가격 유리하다 이런 부분에서 고시 식당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그 다음 통학 문제인데 이게 원룸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게 통학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통학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통학이 가능한 거리는 상도동이나 신림동, 한 대림동, 아니면 이쪽에 시흥 정도 30분 이내 거리면 통학하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1시간 내지 1시간 이상 걸린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강남이나 서초나 방배나 이 지역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 편리한 지역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에너지 나빠지고 과천, 목동 고민을 하겠지만 옮기게 될 겁니다. 송파나 잠실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옮겨야 되고, 제가 집이 분당인데 분당 뭐 고민할 지역이 아닙니다. 안암 이것도 여행입니다. 예. 통하게 하는. 신촌 불편을 감수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는데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지역은 고민 없이 옮길 겁니다. 이 지역은 해보다 보면 안 되니까 옮길 것이고, 요 지역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옮기십시오. 이게 불가능입니다. 1시간 걸리면은 돌아와서 학원에 와서 또 독서실에 와서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이 걸려요. 가는데 1시간,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하루에 4시간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그 지역 경쟁력은 없어요. 그리고 강남이나 서초나 방배 저 지역을 지나면은 고시생 고통지수가 너무 높아져요. 고시생하고 반대되는 장면만 다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즐겁고 행복한 장면이. 그럼 본인이 더 힘들어져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집중도가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집니다, 생활이. 그래서 신림동으로 저 지역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뭐 이렇게 그냥 멋있게 표현했는데 볼거리는 없습니다. 이게. 모양만 있는 거지. 학부모 주의사항인데 글쎄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지 저도 이제 애가 22살이라 지금 들어온 학생들하고 비슷합니다. 제 큰애가 지금 군대가 있어요. 군대 간 지 한 보름 됐습니다. 보름 동안 지 엄마는 하루도 눈물을 안 흘리는 날이 없어요. 맨날 그 밴드가 있고 뭐 캠프가 있고 이러니까 맨날 봅니다. 맨날 봐가지고 오늘은 애가 뭘 했네 부모들이 막 올려요. 어제는 뭐 총검수를 했다든가 뭐 태권도 품새를 하는데 그 부모 중에 하나가 얘들이 뭐 품새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올렸던데, 어쨌든 그 이제 학원에 맡기면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대학을 가면서 정성을 기울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고시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부모님이 합격시킬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어요. 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민이 생기면 학원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이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일 이렇게 연락하시고, 우리 뭐 어떻게, 지금은 게임방에 가 있어요. 잡아내 주세요. 뭐 오늘은 뭐 어땠어요. 뭐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데 다 시험 안 됩니다. 그 정도면 안 돼요. 시작시키면 안 돼요. 봤을 때 애가 단단하구나. 또는 단단한데 지금 아직 마감은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시작하시면 안 되고, 또 완전히 신뢰한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맡겨둬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될 수 있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영역이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지 부모님들이 하는 영역 아니다. 본인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본인이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좀 편안해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편안해지시라. 그 대학 보낼 때는 노심초사하지만은 고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학원에 맡기고 좀 편해지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진입할 때 같이 오시면 좋고, 혹시라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고민이 있다 이렇게 하면 같이 오시면 좋고, 그 역할 정도입니다. 시작과 끝만 보시고 중간에 학원에 맡기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우리 학원에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학원과 다른 부분이 1번. 그 다음 이것도 뭐 면남체제 이게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스터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정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뭐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 다음 8번도 다른 부분이고, 통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 다른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직영 원룸 뭐 30% 할인이 아니고 훨씬 더 할인 혜택이 많이 있고요. 요 정도 이제 표시된 부분이 많이 다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학원과 유사한 부분인데 본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불합격하면 환불해 드리는데 환불 받으시면 안 되죠. 합격하는 게 목표니까요. 1차 시험은 작년 기준 78% 합격했으니까 이 기준이 작동이 전혀 안 됩니다. 100명 중에 40등 안에 들었는데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환불해 주는데 이 기준은 무용입니다. 이건 다 이 기준을 넘어선 학생들이 합격하니까요. 그 다음에 2차입니다.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불합격했다. 요 1, 2순환 때는 요때는 12가 아니라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때는 뭐 결석할 수도 있고 시험을 덜 볼 수도 있고 혼동이 있는 시기니까요. 요때는 뭐 100명 중에 60등 뭐 이 정도 유지하면 되는 거고, 3, 4순환은 시험 100일 전입니다. 이때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시기라서 100% 출석하고 시험 100% 응시하고, 그래도 40등 했는데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환불을 해드립니다. 이 정도면 합격한다 이렇게 봐요. 학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학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출석을 통제를 합니다. 출석을 통제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벌점을 저희들이 관리하지만은 그다지 강제력을 많이 발동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은 엄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포성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부분은 관리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했던 독서체를 이제 학습관이다 이렇게 명합니다. 그 다음 의무적으로 강제학습하고 강제적으로 선행학습 진도를 내드립니다. 그 진도는 지켜야 되고, 벌점이 누적되거나 경고되면은 자율학습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율학습실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런 혜택에서 배제가 됩니다. 휴대폰 보관하시면 안 되고 휴식 시간에만 사용하시고, 출석이나 학습 흡수자 비용 할인 혜택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5계층이 있는데 4층하고 5층은 이거는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층하고 2층은 자율학습 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안 하면은 요리로 보냅니다. 요리로. 여기서 열심히 하시면 요리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혜택을 많이 부여하는 겁니다. 여기에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혜택을 누리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룸은 뭐 이렇게 가벼운 내용입니다. 원룸 보시고 원룸비 납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로 치면 한 65만 원 정도인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이게 2월 25일까지인데 그대로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80만 원이 할인되고요. 그 다음 동영상은 뭐 얼마든지 지원해 드립니다. 앞으로 학원에 들어오시면은 전적으로 100%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이거는 빨리빨리 등록해서 좀 강의를 좀 열심히 듣고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은 지금 등록하시고 일주일이라도 공부를 하고 오세요. 공부하는 과목은 행정법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 국립외교는 경제학을 하시고, 그래서 개강이 되면은 실강 따라가면서 동영상을 계속 들으면서 가세요. 그래서 무조건 예비순환 마칠 때는 1순환은 무조건 듣는다 이렇게 기준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야 학원에 요구하는 수준, 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국립외견도 비슷합니다. 금액이. 과목이 적으니까 조금 할인이 금액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말씀이네요. 영상도 보고 실제로 듣고 하니까 힘드시죠? 토요일날 나오셔가지고.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은 강의를 설명회를 마치고 개별 상담은 저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 신청된 순서에 따라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이 상담을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20분 이렇게 대략적으로 짐작하시면은 내가 몇 시에 상담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가능할 겁니다.
일단은 제가 순서는 임의적으로 조금 정해드리면은 부모님 오신 학생이 먼저 1번으로 해드리고 혹시 상담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나머지 학생들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린 학생이 누구지? 그럼 2번 이렇게 할게. 그 다음 둘이는 3번, 4번 이렇게 할게. 네.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